여보, 갑자기 회사에서 베트남 호치민 출장을 가라고 하네요. 내일 당장 떠나야 해요. 32세 민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마트에서 만난 남편의 회사 동료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모님, 그거 출장 아니에요. 준호는 지금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아서 출근 금지 상태입니다. 민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보, 갑자기 회사에서 베트남 호치민 출장을 가라고 하네요. 내일 당장 떠나야 해요.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언제까지 가시는데요? 2주 정도 아니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현지 법인 설립 관련해서 복잡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격리팀이었는데 법인 설립 업무에 왜 투입되는 걸까요? 그리고 평소 출장이 있으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는 회사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된 건가요? 아, 원래 가기로 한 차장님이 갑자기 아파서요.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민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5년 결혼 생활 동안 준호는 한 번도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법인 설립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캐리어를 싸며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왜 그렇게 붙들고 다녀요? 아, 업무 연락이 계속 와서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도 연락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준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차분하고 침착한 준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게다가 휴대폰을 그렇게 신경 쓰는 모습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업무라고 하지만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베트남과의 시차를 고려해도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요? 민지는 궁금증을 참고 준호의 짐 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여행 갈 때와는 다르게 서둘러 대충 챙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여보, 베트남 날씨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여름옷 위주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아서 챙길게요. 준호는 민지의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습니다. 평소라면 민지와 함께 날씨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체크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왠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준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너무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준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준호는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짐이었어요. 2주에서 한 달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너무 간소한 것 같았죠. 여보, 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현지에서 필요한 건 사면 되니까 괜찮아요. 무거우면 이동하기도 힘들고요. 준호는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침대로 향했습니다. 민지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민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출장, 평소와 다른 행동,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과도한 신경 쓰임까지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말이에요. 민지는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 소리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준호가 이미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거였죠. 민지는 몽롱한 상태에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조급해 보였죠. 여보, 벌써 준비 끝났어요? 시간이 좀 남지 않나요? 아니에요. 공항에 일찍 가야 해서요. 체크인도 해야 하고 시간이 촉박해요. 준호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민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천천히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민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모든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이런 자신의 감정이 예민해진 탓일까봐 하며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중요한 출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화요일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민지는 준호가 이미 씻고 나와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공항까지 데려다 줄까요? 아니에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여보는 좀 더 자요. 준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도 같이 먹고 천천히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급해 보였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주시고요. 알았어요. 그럼 가볼게요. 준호는 민지에게 가벼운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의 따뜻한 작별 인사와는 달리 형식적인 느낌이었죠. 민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결국 베란다로 나가서 준호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준호가 택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혼자 택시를 타고 가네요. 민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민지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니? 아, 할머니. 남편이 출장 가서 나와봤어요. 출장? 그런데 방금 택시 타고 가던데? 공항 가는 택시치고는 짐이 별로 없더라.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정말 짐이 적었나요? 응, 캐리어 하나만 들고 갔어. 2주씩 간다는 사람 짐 같지 않았지.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니? 혼자 택시 탔는데. 할머니의 관찰력은 정말 예리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파악하고 계셨죠. 민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준호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할머니, 혹시 택시 번호나 방향 기억하세요? 아이고, 그건 못 봤네. 그런데 민지야, 남편이 요즘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 어떤지요? 뭔가 이상해 보였거든. 지난주부터 표정이 안 좋더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평소에도 준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아파트 주민들의 안부를 챙기는 게 할머니의 특기였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준호의 변화를 눈치챘다는 건 정말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유심히 봤는데 평소와 달리 너무 급하게 나가더라고. 뭔가 쫓기는 것 같았어.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이상함이 할머니에게도 느껴졌다는 거였어요. 혼자만의 기우가 아니었던 거죠. 민지야,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없었니? 준호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 적 없고, 글쎄요, 어젯밤에 휴대폰을 계속 신경 쓰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요. 그것 봐라. 뭔가 있는 거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지. 남자들이 그렇게 휴대폰 신경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어. 할머니의 말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쌓은 경험이었죠. 그런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하니 민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차분히 지켜보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너무 순진하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두는 게 좋겠어. 할머니의 조언은 현명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라는 뜻이었죠. 민지는 할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할머니의 조언대로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정말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관찰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짐의 양, 택시를 혼자 탄 것, 급하게 나간 모습까지. 모든 게 준호의 말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거실에 앉아서 준호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의심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의 최근 행동 변화, 휴대폰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오늘 아침의 수상한 출발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죠. 민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9시쯤 통화를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여보, 베트남 어떤가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응, 괜찮은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동남아 특유의 시끄러운 거리 소음이나 외국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용한 실내 같은 느낌이었죠.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많이 덥죠? 응. 덥긴 한데 호텔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준호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베트남에 가본 적 없는 사람 같은 대답이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회사 일은 어떻게 되어가요? 법인 설립 업무 복잡하시죠? 아, 그게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현지 변호사들과 계속 미팅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민지는 준호의 대답을 들으며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법인 설립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냥 복잡하다,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사진 좀 보내주실래요?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아, 지금은 좀 바빠서요. 일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준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물론이고 베트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민지는 카페 알바를 하다가 준호가 자주 가던 회사 근처 식당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민지 씨. 요즘 준호 씨 못 본 지 오래됐네요. 어디 갔나요? 베트남으로 출장 가셨어요. 출장? 그런데 이상하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점심시간에 젊은 여자분이랑 오시던데 출장 간다는 말은 없었는데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회사 후배인 것 같던데요. 둘이 참 친해 보이더라고요.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의 말에 민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준호가 회사 후배 여자와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지만 출장 가기 직전까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게 수상했거든요. 평소 준호는 회사 사람들과 식사하면 집에 와서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갑작스러운 출장 통보, 혼자 택시를 탄 것, 어색한 통화, 그리고 회사 후배와의 식사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통화에서 민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거기서 뭐 드세요? 베트남 음식 맛있나요? 그냥 호텔 식당에서 먹고 있어요. 현지 음식보다는 한식이 그리워서요. 베트남까지 가서 호텔 식당에서만 먹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 여행 갈 때면 현지 음식을 꼭 먹어보려고 하던 준호였는데 말이죠. 회사 사람들과는 안 드세요? 다들 바빠서 각자 먹고 있어요. 미팅도 많고 해서 시간이 없거든요. 준호의 대답은 점점 더 성의 없어졌습니다. 마치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거기서 찍은 사진 있으면 보내주세요.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아, 사진은 나중에요.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해서요. 그럼 먼저 끊을게요. 통화가 끝난 후 민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어요. 평소 여행 갈 때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보내주던 준호가 이번엔 한 장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베트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전혀 해주지 않았고요. 토요일 아침, 이웃 할머니가 민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무슨 일 있나? 할머니, 남편이 정말 이상해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민지는 할머니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통화 내용부터 식당 사장님이 한 말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이고, 그거 정말 이상하네. 내 경험으로는 남자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특히 사진 안 보내는 건 정말 수상해.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지켜보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찾아봐야겠어. 준호방에 뭔가 남겨둔 게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의 제안에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뒤지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민지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 민지 씨. 돌아보니 준호의 회사 선배 성민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 오빠. 준호는 잘 지내죠? 요즘 못 봤는데 어디 갔나요?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출장 가 있어요. 법인 설립 관련해서요. 성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베트남 출장이요. 2주 정도 갈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러세요? 성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민지는 성민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듣기 싫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모님, 그거 출장 아니에요.
준호는 지금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아서 출근 금지 상태입니다. 벌써 2주째예요. 민지의 손에서 고기 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정직이요? 무슨 일로요? 회계 장부 조작이랑 회사 돈 유용 의혹 때문이에요.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모님께서 모르신다고요? 성민의 말에 민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큰 금액인가요?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게 발각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장부도 조작했고요.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 썼을까요? 성민 오빠, 혹시 그 돈을 뭘 하는데 썼는지 아세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문으로는 회사 후배랑 자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어요. 회사 후배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수연이라고 하는 신입사원이에요. 준호랑 같은 팀은 아니지만 요즘 많이 가까워졌다고 들었어요. 민지는 식당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젊은 여자와 함께 식사했다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 오빠, 그럼 준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회사에는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사모님 집에도 안 들어가나요? 아니요. 베트남 출장이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럼 정말 어디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민은 민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먼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말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성민 오빠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민지는 성민과 헤어진 후 마트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회사 돈을 훔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 모든 걸 숨기고 베트남 출장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니요. 민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수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 돈 3천만 원을 그 여자에게 쓴 걸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민지는 이웃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지예요.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 있나? 목소리가 이상하네. 지금 갈게. 할머니는 10분 만에 민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을 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무슨 일이야? 민지는 할머니에게 성민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정직당한 것부터 회사 돈 유용, 그리고 수연이라는 여자와의 관계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이고, 그 나쁜 놈이. 회사 돈까지 손대다니. 그리고 다른 여자까지. 정말 나쁜 녀석이야. 할머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할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민지야, 일단 증거부터 찾아보자. 준호가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그래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야 했죠.
그럼 준호 방부터 살펴볼까요? 응, 그렇게 하자. 나도 도와줄게. 민지와 할머니는 준호의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최근 한 달간의 사용 내역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 호텔, 쇼핑몰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거지?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혼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누군가와 함께 사용한 것 같았죠. 특히 제주도 리조트 예약 확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정확히 준호가 베트남 출장이라고 한 기간과 일치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주도 리조트 예약이에요. 아이고, 그럼 베트남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누군가와 함께. 민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베트남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였어요. 회사 돈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민지는 충격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민지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민지 어머니, 지금 민지가 큰일 났어요. 당장 와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다쳤나요? 다친 건 아니고 남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와보세요. 1시간 후 민지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58세의 민지 어머니는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세상 물정에 밝은 분이었어요. 딸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죠. 민지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민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회사 정직 처분부터 회사 돈 유용, 그리고 수연이라는 여자와 제주도 여행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 나쁜 놈이 우리 딸을 이렇게 속이다니. 민지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민지 어머니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회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증거부터 더 확실하게 모아야 해.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필요하니까.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민지는 함께 준호의 방을 더 자세히 수색했습니다. 컴퓨터도 켜봤는데 다행히 준호가 로그아웃을 깜빡했었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에요. 마이너스 수연. 우리 수연이 걱정 마. 아내한테는 베트남 출장이라고 했어. 완벽하게 속였지. 마이너스 준호. 민지 어머니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 우리 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 어머니는 즉시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들도 모두 복사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준호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 어떤 준비요, 어머니? 이혼 준비. 그리고 준호가 훔친 돈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도 해야 해. 우리 딸이 피해자가 되면 안 되거든. 민지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직 이혼까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지야, 이 정도로 배신한 남자가 진심으로 반성할 것 같니? 회사 돈 훔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거짓말까지.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있겠어?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의 배신은 너무 심각했어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방황이 아니었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지 어머니는 성민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성민 씨, 죄송한데 준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모님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성민은 준호의 정직 사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조사하다 보니 더 큰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수연과의 관계를 회사에서도 숨기지 않았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모르신 게 오히려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다는 거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준호가 워낙 철저하게 숨겼으니까요. 사실 저도 사모님께 말씀드릴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성민의 말을 들은 민지 어머니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딸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민지야,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이런 남자와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잘 결정했어. 엄마가 모든 걸 도와줄게. 우리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날부터 민지와 어머니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이웃들의 증언도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민지 어머니는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세상 물정에 밝았습니다. 민지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야. 일단 증거부터 확실하게 모아놓자. 어머니는 준호의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할머니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할머니, 준호가 택시 타고 가는 거 보셨죠? 그럼 분명히 봤지. 회사 동료도 없이 혼자 택시 탔어. 시간도 정확히 기억해. 새벽 5시 30분이었어. 월요일 민지 어머니는 성민에게 연락해서 준호의 정직 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회사 돈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게 발각됐대요. 그리고 회계 장부도 조작했고 지금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래요. 성민의 말을 들은 민지 어머니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가 단순히 바람만 핀 게 아니라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였죠. 혹시 준호가 돌아와서 사모님께 거짓말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어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의 조언에 어머니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와서 어떤 변명을 하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화요일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준호의 횡령과 불륜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네요. 재산 분할에서도 민지 씨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민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준호의 횡령건에 대해서도 민지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수요일에 민지 어머니는 은행에서 준호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제주도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특히 제주도 여행 관련 비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리조트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쇼핑 비용까지 모든 게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지불된 거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여자한테 쓴 거네. 어머니는 분노했지만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자료였거든요. 목요일에는 할머니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부탁해서 CCTV 영상도 확인했어요. 준호가 택시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도 할머니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평소 할머니가 아파트 주민들을 잘 챙기셔서 인망이 두터웠거든요. 금요일에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사진, 문서, 증언까지 완벽하게 분류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각 증거마다 날짜와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서 법적 효력을 높였어요. 토요일에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면 즉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로 했어요. 민지야,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준호가 언제 돌아와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수요일 저녁 준호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탠한 것처럼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피부를 태운 흔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햇볕을 많이 받은 거였죠. 캐리어도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분명 제주도에서 쇼핑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여보, 나왔어. 베트남이 정말 더웠어. 거실에는 민지와 민지 어머니, 그리고 이웃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어머님, 할머니도 무슨 일로 다들 모이셨나요?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거든요.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당신 베트남 간 게 아니라 수연 씨랑 제주도 갔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정말 베트남에. 민지 어머니가 인쇄한 메신저 대화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이것도 베트남에서 쓴 거냐? 제주도 리조트 예약 확인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증거를 보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직당한 것도 다 알고 있어. 3천만 원 횡령한 것도. 성민 오빠가 다 말해줬거든. 할머니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우리를 바보로 아나? 택시 타고 나가는 것도 다 봤어. CCTV에도 다 찍혀 있고.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준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수연이는 그냥 위로해주는 사이였어. 민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위로요? 회사 돈 3천만 원으로 제주도 여행 가면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베트남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메신저에서 완벽하게 속였다고 자랑하던 것도 다 봤어요. 준호가 계속 변명했습니다.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간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해줘. 수연이와도 완전히 끝냈어.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젊은이 스트레스 받으면 바람 피우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회사 돈까지 훔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민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변명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 절차도 준비 중이니까 협조해주세요.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혼? 설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할 거예요. 회사 돈 훔치고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5년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준호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횡령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민지까지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겠습니다. 준호는 30분 만에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30분 만에 정리되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어요. 민지는 준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했어. 행복하게 살아. 준호의 마지막 인사에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 민지의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수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죠. 민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의 중요성과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이혼 후 민지는 카페 알바를 정규직으로 바꿔서 경제적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지원도 있었지만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성민 오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성민은 민지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 진실을 알려줄 때는 정말 미안했는데 지금 보니 잘 된 것 같아요. 오빠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시간 되실 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민지는 성민과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지 어머니와 할머니가 주례를 서며 축복해 주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야.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우리 민지가 용기 있게 진실을 선택했으니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 민지는 성민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구나. 2년 후 민지와 성민은 딸을 낳았고 민지 어머니와 할머니가 최고의 육아 서포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3년 후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속임수당한 아내들의 모임이라는 상담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거짓말과 배신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